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간의 극심한 변동성에서 최저 낙폭 대비 그래도 50% 이상 지수가 회복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찾아 나가면 좋을지 저희와 한 주 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중 갈등이 그래도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라는 안도감이 최근 시장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요일장 시황 상황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1.3% 반등을 했고요. 이날의 상승세까지 합쳐지면서 3대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이제 10%대 초반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다가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반등의 시작인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공개됐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중국과 활발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 측에서는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한 언론사에서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미국의 재무부를 찾아갔다. 이 사실을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닌 척하고 있고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 안도감에 시장이 올랐습니다. 다만 장중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중국이 뭔가를 먼저 해주지 않는 한 관세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I'm speaking to a lot of people from China, but I'm speaking to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on the tariffs, and we're making very good deals. Very good deals. It's going to make our country rich. We're not going to be ripped off like we have been for the last literally 50 years. You wouldn't drop tariffs on China unilaterally, that you would need to see some kind of movement. What do you want to see from China? Well, I'm not going to drop them unless they give us something that's, substantial. Otherwise, I'm not going to drop them, but it'll all work out. What movement do you consider substantial from China? Well, free up China, let us go in and work China because, frankly, that's what we wanted last time. We almost got it, and then they backed out of that deal. But we had it to go into China and sell our product, sell our wares. In other words, it's called to open China.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a big win. But I'm not even sure I'm going to ask for it because they don't want it open. They don't want it open.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양국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국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전개 방식이 트럼프 일기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KB증권에서 그 헤드라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2019년이었죠. 8월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처음 봤다라면서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후에 중국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가짜뉴스다 라면서 부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것과 그것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국에 끝에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사진은 트럼프의 관세 뉴스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2019년에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에서 4주 안에 협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정도쯤까지 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쇼크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됐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폭탄 선언을 날렸기 때문이었죠.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면서 관세를 다시 한번 인상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와 있는 이 국면에서는 협상이 될 듯 되지 않을 듯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폭탄 선언을 다시 한번 터뜨리면서 결코 자신이 만만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라는 건데요. 이후에 시장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다음에 결국에는 합의를 발표하면서 회복을 하더라라는 패턴입니다. 물론 지금 이 그래프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S&P 500 지수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또 만약에 그때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지수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를 해보셔야겠죠.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테슬라였습니다. 9.8%의 급등이었죠. 물론 실적은 쇼크였습니다만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발표가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업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했습니다. 현재는 연 2,500대의 자동차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 리밋을 없애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미국이 50개가 넘는 주가 있는데 그 주마다 각기 다른 표준을 서로 다르게 맞춰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 표준으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선물 꾸러미를 머스크 CEO에게 가져다 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4%대의 상승이었습니다. 전날 데이터 센터 계획과 변화가 없다라는 아마존 CEO의 발언, 거기다가 다음 날 알파벳이 캐펙스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점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날 인텔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실망을 일으키면서 6%대 급락을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들어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서의 매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주가 110달러 선을 회복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의 경우에는 장중에 4%대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캐펙스가 결국에는 나중에 마진율에 부담을 가할 것이다 라는 인식과 함께 1.5%의 상승권만을 지켜냈습니다. LVB가 실적 발표의 효과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기존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휴미라의 매출이 51% 급감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들이 강력하게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카이리즈와 린보크가 각각 70%, 50%대 상승한 덕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주가 역시도 3%대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금요일장 시황 상황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도 살펴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으로 이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취임 100일을 맞이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꼭 100일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지율은 비상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만큼 어떠한 코멘트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 정책, 이 무역 정책 관련해서 약간씩 좀 잡음 또는 혼선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로 좀 통일된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 불확실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무역 정책에 약간의 모호한 부분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4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비치보다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52.2로 4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는 못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BOJ 이번 주 목요일에 금리 결정하게 됩니다. 금리를 아마 동결하고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에는 관세 타격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인가 주요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GDP, 고용, 실적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함께 나오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매그니피센트 7
세분 종목들 가운데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연이어서 실적 발표 내놓겠고요. 졸츠 보고서와 또 금요일 고용 보고서 일정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최근 연준이 강조했던 고용 시장의 흐름들 역시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시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상호관세 발표 후 완화와 유예를 되풀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게임 이론에서의 전략적 불확실성이라며 옹호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이끄는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ABC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협상 상대방에게 최종 목표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협상 지렛대를 트럼프 대통령만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율이라는 책찍을 보여준 뒤 대미 관세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없애고 통화 조작을 멈추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당근을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들 짚어보고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 소셜에 글을 남겼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텐데 관세가 시행이 되면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세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더불어서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저소득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일자리와 생산시설이 미국 내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글 검색량은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지를 크게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대침체를 검색하고 있는 검색량 자체가 역대 최고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크게 점 위로 치솟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대침체에 대한 검색량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월에 2000년대 후반에 폭증했던 모습 그대로 침체 관련한 검색어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2010년 이후의 최고치, 대침체를 검색한 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검색량인데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자, 지금 관세 수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2025년 특히 4월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2005년에서 2018년 당시에는 관세 수입에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을 그래프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솟은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2018년 그리고 2025년 4월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2018년은 역시 트럼프 1기 당시에 미중 무역전쟁 당시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은 물론 있으나 관세 수입 자체는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마크 미네르비니 지난주 이 시간에 또 미네르비니의 관점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다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주의 얼굴을 발굴해보자 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또 간밤에 트윗이 나왔습니다. S&P 500이 희귀 강세 신호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베어마켓 저점에서 포착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으로 2% 이상 상승하는 것이 그 확연한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2001년 4월 이후에 처음 보이는 강세 신호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죠. 강한 돌파를 보이는 종목의 흐름이 더 좋아질 때까지 신중한 관점을 보일 것이나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이미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비관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드디어 도래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칩스법 수혜 기업들과 새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TSMC가 추가로 $1,000억 투자를 발표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늦추거나 조건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려 하고 동시에 25% 세액공제 확대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회에서 2026년까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법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규정 수정이나 기업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방향을 바꾸려는 전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칩스법 수정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또 한 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겠고요.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칩스법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인텔,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글로벌 파운드리스 이렇게 될 텐데요. 확정이 되어 있는 상업용, 군사용 지원금이 있겠고 상업용 지원금에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이 노란 색깔 표시가 있겠고 이 초록색 표시는요. 25% 세금 공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늠을 하고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각 기업마다 얼마만큼의 보조금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가 들여다보면 인텔과 TSMC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인텔은 총 50에서 55억 달러 수준, 그리고 TSMC는 최대 60억 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좀 많이 차지하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마이크론은 최대 50억 달러,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하죠. 약 20억 달러,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세금 공제를 중심으로 해서 15억 달러, 글로벌 파운드리가 가장 적습니다. 10억 달러가량의 세금 공제 혜택을 포함한 상업용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이 칩스법을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변경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에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했던 칩스법이고요. 520억 달러가 최종적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750억 달러 대출 보증과 25%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 변경안은 보조금을 늦추거나 또 각 기업별로 조건을 재협상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과의 무역 협상으로도 상당히 정신이 없는데 각 기업들로부터도 미국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보겠다라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25% 세액 공제 부분의 확대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이미 책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좀 어렵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건설, 실질적으로 이 칩스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반도체 관련한 건설 시설이나 장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만 집계를 해봐도 1,500억 달러 수준의 현재 미국 투자 유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내에 유치를 하고 있는 제조업 기반 시설을 더욱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각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또 미국에 내어줘야만 칩스법 보조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고심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플랫폼, 아마존은 무역 전쟁과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영향을 받는 시장에서 분기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를 포함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2025년에 평균 15%의 이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약한 수치가 나오면 추가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거대 기술주의 지배적인 위치와 견고한 대차 대조표가 경기 침체를 견디기에 더 적합하다는 낙관적인 주장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실적 추정치의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3월 이후에 큰 변동은 없었다라는 것이 월가의 평가입니다. 애플은 아무래도 관세 정책의 가장 큰 피해주로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EPS 추정치가 좀 끝에 가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소폭 조금은 깎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메타나 S&P 500의 인덱스
인덱스 수치의 변동도 함께 살펴보시죠. 월가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2025년 평균 15% 이익 성장을 여전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사실 주가는 그동안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파란색 선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그동안 많이 깎여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는 꾸준히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올라갔다라는 평가입니다. 알파벳의 PER 기준으로 향후 12개월 PER입니다. 10년 평균치는 21배였는데 17배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투자자의 기술주 사랑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기술주들이 가장 매수세를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여기에는 빅테크 종목들의 약간 좀 떨어진 주가들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다음 장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S&P 500의 EPS 전망 하락폭은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의 EPS 추정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전반적인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